안녕하세요. 한자 삼락의 심연진입니다. 한자 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오늘은 월요일 제가 준비한 거 세자 바로 시작할게요. 제가 준비한 거는 깨끗할 결, 깨끗하다라는 거는 우리 눈에 봤을 때 깨끗한 것도 있고 결백하다 할 때도 써요. 그래서 이 글자는 순결하다, 간결하다, 결백하다, 청결하다, 청결하지 않은 거 반대, 불결하다 할 때도 다 이거를 써요. 이거는 뭐냐면 이건 지금 물이 나와 있어요. 그러니까 물은 당연히 만약에 제 손이 지저분했을 때 물에다가 깨끗하게 씻으면은 손이 그 지저분한 게 싹 사라지고 깨끗해질 거 아니에요. 그죠? 이제 물은 그런 식으로도 우리가 왜 깨끗하다라는 거는 이제 그 또 맑을 청에도 그런 게 청결할 때 이게 나오듯이 물수가 나오듯이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설명을 그 자원 설명이 어떻게 되냐면 자, 물에 이렇게 하얗게 그 삼실이 깨끗하다. 삼실이라는 건 삼배의 옷을 짤 때 그 재료, 실, 그걸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삼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은 지금 요 동그라미 나중에 동그라미 친 이 부분도 한자가 있어요. 이 한자가 뭐냐면 삼배할 때 한단 결. 그래서 이 글자 같은 경우는 한단을 이렇게 묶어 놓은 그거를 말하는데 그러면 삼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그거를 여기에 칼이 있잖아요. 요건 삼나무예요. 삼나무를 칼로 뱄어요. 베면은 칼로 벤 다음에 그거를 또 이제 찢어야 되잖아요. 이게 삶은 다음에 이거를 찢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이게 그 실을 아주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이게 배틀에서 옷감 자는 거를 아주 어렸을 때 시골에서 이웃 그 할머니가 그 뭐 이렇게 만드는 거 배틀에서 옷감 자는 걸 한번 본 기억이 나요. 그러니까 여기 뒤에 이렇게 뭔가가 있고 그다음에 한번 이렇게 가로로 탁 놓였다가 착착 올리고 또 이쪽 가로로 또 한 번 가고 세로를 착착 올리고 그럴 때마다 막 발 하나가 들었다 놨다 들렸다 내렸다 막 이러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 실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삼나무의 껍질을 이제 그 삶아서 그걸 갖다가 이제 가늘게 찢어서 그러면은 이 실하고 연결이 돼서 아까 그 실이 계속 쭉 이어진 게 아니잖아. 나무에서 줄기에서 잘라낸 그 찢어낸 거니까. 그러면 이 실과 이 실을 이렇게 딱 해갖고 무릎에다가 그러니까 무릎이 아니라 허벅지에다 쭉 밀면은 그게 이제 이렇게 해도 안 빠진다는 거예요. 그러면은 실이 예를 들어서 뭐 삼나무가 1m 50이다. 그럼 1m 50짜리에 그 끈이 이렇게 있으면은 또 1m 50 그 끈을 이렇게 붙여갖고 이렇게 붙인다는 게 풀로 붙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같이 겹친 다음에 허벅지에 쭉 밀면 이게 이렇게 해도 안 빠지니까 그러면 1m 50이라면 거의 그러면 3m 가깝게 될 거 아니에요. 그죠?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해서 나중에 그 바구니에 이렇게 실이 감겨져 있어요. 그러면 그 세로줄은 이미 정해져 있고 근데 가로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옷감이 짜지는 걸 말하는데 그럴 때 여기 이제 이거를 삼한단 결을 제가 설명해 드리면 뭐냐면 자 이제 많은 삼을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야. 삼나무에서 그 벤 거를 그러면 그거를 나중에 이 나무 줄기에서 떼낸 거니까 그거를 실을 가늘게 만들어 그 옷감을 짤 수 있을 거 아니에요. 그죠? 그럴 때 이 실로 만든다. 이런 얘기예요. 주재료. 그러니까 삼배 옷을 만들기 위해서 주재료인 실을 이제 만드는 거죠. 이거는. 근데 그것이 이제 깨끗하다. 이제 이런 얘기예요. 우리가 모든 게 그 누에고 집에서 나온 그 실도 굉장히 깨끗해요. 그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이 삼배 옷이 그 배틀에서 짠 옷감이 돈이나 다름이 없던 거예요. 그러면 만약에 내가 돈이 없거나 쌀이 없거나 하면은 시장에서 뭘 살 때 그 내가 배틀에서 짠 옷감을 가져가면 그걸로 물물교환할 수 있을 정도로 돈의 가치가 그만큼 있었던 거예요. 이 삼배가. 그러면 깨끗할 결 같은 경우에는 이 삼나무를 칼로 베서 이제 낫으로 베겠죠. 베는 거는 그걸 또 칼로 찢어서 물론 이제 한번 삶고 그러면 나무 껍질은 빼고 나무는 빼버리고 그 껍질을 이제 찢어서 이제 옷감을 만드는 거잖아요. 그죠? 그럴 때 이 깨끗할 결은 결백하다 할 때도 쓰고 많이 써요. 이거는 순결하다도 그렇고. 자, 깨끗할 결 지나가고 그 다음에 사슴록
이 사슴록은 지난번에 제가 고사성어에서 지록유마에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냥 그 고사만 이야기를 했고 한자에 대한 설명은 안 드렸어요. 그죠? 그러면 이 사슴록이 들어가는 거 뭐 녹각, 또 녹용, 그 고사성어의 지록이마, 이제 이런 거. 지록이마라는 거는 전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윗사람을 농락해 갖고 내가 권세를 마음대로 휘두르는 거를 말할 때 지록이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슴록, 이 사슴록자는 사슴을 가리키면서 이게 말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그 직역을 하면 그런 얘기인데 제가 그 고사성어는 다 얘기했으니까 그거는 뭐 얘기 안 하고 넘어갈게요. 그럼 이 자체가 지금 상형자이고 이게 부수예요. 그러면 사슴의 뿔, 몸통, 다리를 말하는 거예요. 이 글자 자체가.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왜 고을려자 보면 이렇게 우리가 화려하다 할 때 여기 사슴록이 나오잖아요. 그죠? 이렇게. 이 고을려도 마찬가지로 이거 사슴록이 부수인데 그러면은 이 사슴록이 나온 거는 우리가 왜 꽃사슴도 있고 꽃사슴은 하얀 반점 있는 걸 말하잖아요. 그러면 갈색으로 그냥 된 그 털이 온 털이 그냥 갈색으로 돼 있는 거는 그냥 사슴이라고 얘기하고 하얀 반점이 있는 거는 꽃사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그럴 때 여기에 고을려자에 사슴이 나온 거는 단순히 사슴이 순하고 예쁘고 이제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녹용이라든지 녹각이라든지 사슴은 버릴 게 없는 거예요. 뿔도 한약재로 쓰이고 그래서 사슴 또 심지어는 사슴 피도 먹는 사람이 있잖아요. 그 농장 이런 데 가서 가끔 가다 보면 그런 거 막 이렇게 종이 막 돌리는 거 봐요. 뭐 사슴피, 뭐 사슴 농장 견학 뭐 이런 식으로.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사슴은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그런 동물이다. 그리고 상서로운 동물이다 해갖고 과거에 그 성종도 구대왕, 조선시대 구대왕 성종도 사슴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그래요. 근데 그의 아들 그 연산군이 한 번은 그 사슴이 자기 옷을 이렇게 핥았다고 해서 에이 더럽게 내 옷을 핥다니 해갖고 발로 땅 차는 걸 보고 성종이 제 이렇게 성품이 이게 좋지는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러는데 끝내는 정말 우리 그 조선시대 때 10대 왕 중에 그러니까 그 10대 왕이라 10대 왕이었잖아요. 그러니까 10번째 왕, 성종 다음에 10번째 왕인데 그 전체 왕들 중에서 가장 폭군이었던 걸로 이렇게 남겨져 있잖아요. 그죠? 그럴 때 사슴과 관련된 얘기가 상당히 많아요. 그 문제 그때그때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. 자, 또 하나는 이거는 눈멀맹 아니면 뭐 소경맹이라고도 하죠. 이 글자는 맹신 또 뭐 아니면은 뭐 맹목적이다, 문맹, 생맹, 야맹증 할 때 쓰는데 근데 이제 뜻밖의 또 쓰는 글자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나 맹장이 터졌어, 맹장 수술했어 할 때 맹장 할 때도 이거를 써요. 우리가 보면 연관이 전혀 없어 보이잖아요. 그러니까 한자는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거 그 이상을 넘어설 때 보면은 내가 보통 생각하는 그거랑 전혀 다른 게 그 글자의 조합이 나오면은 이런 뜻도 있네.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이 뭐야 이런 게 나오면 헷갈리고 어려운데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.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. 그럴 때 눈멀맹 그러면 말 그대로 눈목이 나왔잖아요. 눈이 망했다. 안 보이는 거예요, 지금. 그죠? 그러니까 소경이라 하면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. 그럴 때 근데 맹장도 이 글자를 쓴다는 거를 기억을 해 주십사 해서 제가 이게 준비했고 전에 제가 청맹관이라는 거를 설명하면서 맹자를 이제 썼는데 맹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안 드렸어요.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종교라든지 누군가를 따를 때 뭐 저 사람은 너무 저걸 맹신해 뭐 이제 이런 거 미신이라든지 이런 걸 너무 믿으면 맹신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그럴 때도 이제 쓰는데 의외로 맹장할 때도 쓴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십사 해서 제가 준비를 했답니다.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세자 여기서 마치고요. 그럼 화요일 날 또 새로운 글자로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한자 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